네, 아날로그 직접 회로 설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수업이고요. 오늘은 개론 및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를 맡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밭대학교 전자공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위를 텍사스 A&M 대학에서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로 받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제를 보자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광대역 그리고 선형성 있는 회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제가 연구한 회로는 응용 분야가 네,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라디오 주파수 혹은 한글로 하면은 고주파, 높은 주파수 혹은 라디오가 사용되는 주파수, 간단하게 높은 주파수에서 활용이 가능한 아랫줄은 집적 회로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고요. 집적 회로의 반대라고 하면은 디스크리트 회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로 2학년, 3학년 기간에 배우는 전자회로, 전자회로는 대부분 디스크리트 회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고 또 시험도 치고 교수님들께서 강의도 했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2학년, 3학년 때 전자회로 또한 그 이전의 회로 이론과 비교해서 본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전에는 디스크릿 회로에 대해서 주로 배웠다면 이제는 집적 회로, 하나의 기판 위에 여러 가지 소자를 같이 집적한 회로에 대해서 설계 기법, 회로의 이해,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박사 동안에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Software Defined Radio라고 적혀 있는데요. 약자로 SDR입니다. 한글로 하면은 보통은 직역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의형 라디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라디오 회로 혹은 송수신기 회로의 어떤 성능 특성 혹은 동작 특성을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혹은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조금 쉬운 언어로 하면은 임의대로 우리가 동작 주파수, 범위, 그리고 응용 분야 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을 다 총칭해서 저희가 SDR 혹은 소프트웨어 정의형 라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밭대학교 재임 이전에 저는 아래와 같이 퀄컴에서 약 4년간 일을 한 바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약 1년간 일을 한 바가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언어로 하면은 디지털 TV, 그러니까 디지털 TV 방식인데 튜너에 대해서 저는 개발을 했습니다. 튜너는 한글로 하면은 뭐 무선 수신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컴에서는 퀄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LTE 혹은
LTE Advance에 대해서 주로 개발을 했고요. 이 LTE라는 규격은 이동통신 중에서도 셀룰러 통신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르게 셀룰러 통신은 세대별로 저희가 구별을 하는데, 현재 5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혹은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이 2020년도 이후 이때를 우리가 5세대라고 보통 부를 수 있고요. 정확하게는 2003년도로 갈게요. LTE라고 하면은 4세대, LTE 어드밴스도 역시 4세대 통신, 또 많이들 익숙한 CDMA, CDMA는 3세대 통신의 가장 대표적인 규격이었고, 또 2세대 통신은 뭐가 있었냐? 뭐 GSM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GSM 할 때 노키아가 매우 유명했죠. 네. 모토로라도 유명했고요. 노키아도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한밭대학교에서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아래 세 가지 분야인데요. 울트라 로우 파워 RFIC 솔루션. RFIC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초저전력이겠네요. 네. 초저전력의 무선 통신을 위한 집적 회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대역 회로인데요. 광대역 회로에서도 어떤 생체 신호의 센싱을 위한 회로에 대해서 시모스 소자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모스 소자는 제가 좀 이따가 정의를 하겠지만,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혹은 세마이컨덕터의 약자이고요. 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퀀텀 컴퓨터 인터페이스, 어, 양자 컴퓨터 그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의 어떤 인터페이스 회로를 저희가 설계 및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페이스 회로는 주로 동작하는 영역이 극저온입니다. 크라이오제닉이 한글로 극저온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극저온 회로에 대해서도 요즘에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저희가 아날로그 집적 회로다 보니까 회로 관련된 참고 문헌도 보이는 바와 같이 있고요. 그 다음 반도체 소자에 관련된 참고 문헌도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차례차례 잘 한번 보면은, 사실 주교재는 제가 3번으로 해놨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라자비 책이라고 부르는데, 라자비가 지은 아날로그 시모스 인테그레이티브 서킷 집적 회로를 위한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교재가 이렇게 있고, 이 교재를 저희가 주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주교재로 삼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1번, 2번 교재에 비해서 글이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다는 뜻은 쉽지 않다는 뜻, 그러니까 무겁고 안 무겁고 의미가 쉽고 어려운 거의 의미가 좀 틀린데요. 그래도 조금 필요한 거를 최대한 다루되 쓸데없이 많이 다루지 않고 딱 적당하게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주교재로 많이 쓰이고요. 또 두 번째, 또 매우 어렵지도 않습니다. 집적회로 자체가 사실 어렵긴 하지만
1번, 2번에 대해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이 가장 초심자가 혹은 초보가 처음에 접근하기 좋은 교재라고 한다면 2번 같은 경우는 그 극단이 있어요. 이거 두 개의 반대겠네요. 헤비하지 않는 거에 반대니까 2번 같으면은 매우 헤비하고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 1번이 그 중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1번은 좀 제가 또 하나 또 더하고 싶은 의미는 조금 실용적입니다. 좀 실제적인 내용을 다른 것 대비 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아날로그 회로 혹은 직접 회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삼거나 공부를 한다라고 쳤을 때, 이 1번, 2번, 3번 정도 교재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두 번째, 반도체 소자에 관한 레퍼런스를 소개해 드리면, 먼저 저도 두 번째, 스지라고 부르나요? 뭐, 네. SGE이라는 저자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 또 책이 매우 간결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또 자세하게 설명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역시 처음에 좀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방대함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합니다. 반면에 처음에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4번을 좀 추천드리는데, 뭐 배너지 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배너지 책 같은 경우는 좀 초보자가 접근하기 쉽게끔 기초부터 차근차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수업 자료들은요, 크게 두 가지 수업 자료 혹은 두 학교의 수업 자료를 제가 많이 참고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보리스 멀만 교수가 강의했었던 제목도 비슷해요. 아날로그 직접 회로 디자인이라는 과목의 렉처 노트를 많이 참고했고요. 또 제가 학위를 했었던 텍사스 A&M 대학의 오세 실바 마티네즈, 저의 지도 교수님인데, 제 지도 교수님의 강의 역시 당연히 제가 이 강의로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몇 가지 회로석에 관련된 문구를 조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아까 스탠포드 대학의 보리스 멀만 강의를 참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강의에 적혀 있는 사실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서도 초반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의 원숭이들이 임의대로 캐릭터를 어레인지합니다. 임의대로 캐릭터 어레인지하니 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은 절대로 재미있는 책 혹은 흥미로운 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의대로 글자를 만들다 보면은 단어나 문장이나 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회로 설계하는 거에 약간 빗대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역시 많은 수의 여기서는 스파이스 먼키라고 부르네요. 스파이스는 회로 설계 관련 유명한 시뮬레이터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회로 시뮬레이터에 스파이스를 쓰는 원숭이와 같은 형태를 많은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스 멍키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 임의대로 어레인지 캐릭터가 아니고 이제 소자겠죠. 뭐 트랜지스터 포함.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많은 소자들을 임의대로 소자의 사이즈라든지 어떤 구성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회로들은 절대로 좋은 회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파이스는 단순히 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파이스를 계산기로 활용을 해야지 설계를 위한 실제 메인 툴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어떤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용도로 이 회로 설계 시뮬레이터를 써야지 바람직한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뒤에 거를 하기 전에 절대 시뮬레이션은 시작하지 마라. 그럼 뒤에 거가 뭐다? 너가 대략적이라도 결론 혹은 접근 방안을 알아야지 시작을 하지. 그러한 접근 방안 없이 절대로 시뮬레이션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 무작정 어, 무작정 회로도 구성하고 소자 사이즈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돌리지 말고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떤 사이즈가 적당한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대략적인 솔루션도 도출하시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울 분량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CMOS 적어 드렸죠? 여기서 C를 빼고 메탈과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세 개의 약자인데 이 세 개의 종류의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소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소자의 소신호, 등가 모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스펫 소자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형 소자는 아닙니다. 이 선형 소자가 아닌 모스펫 소자를 여러분들이 증폭기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혹은 쓰기 위해서는 선형적으로 동작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형으로 동작을 할 때 우리가 모스펫 소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등가 모델, 유효한 모델을 우리가 소신호 등가 모델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게 왜 선형 모델인데 소신호 등가 모델이라고 부르냐? 이는 선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의 크기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호 등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 소신호 등가 모델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소신호 등가 모델을 구성할 수 있고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스펫 소자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 사이즈가 줄여왔습니다. 그 줄여온 과정을 저희가 보통 스케일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스케일링에 따라서 소자의 특성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짧은 채널, 숏 채널에 대해서 스케일링이 많이 된 소자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효과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우게 될 거는 전류 미러 혹은 한글로 전류 복사기를 배우게 될 거고 이 전류 복사기의 용도는 DC 동작점을 잡아주기 위한 회로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DC 동작점을 잡아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적 회로 환경에서는 주로 커런 미러를 써서
동작점을 여러분들이 잡아주게 되고요. 이러한 컬럼 미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컬럼 미러, 캐스코디드 타입의 컬럼 미러, 그리고 넓은 스윙을 가진 캐스코디드 컬럼 미러, 크게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컬럼 미러에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성능 수치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출력 저항, 그리고 전압, 헤드룸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더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출력 저항도 중요하고요. 볼테이지 헤드룸도 컬럼 미러에서는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배우게 될 겁니다. 단일 스테이지 증폭기, 가장 기본이 되는 증폭기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이 구성은 이름을 적어드리면 커먼 소스 구성, 커먼 게이트 구성, 소스 follower 구성, 그리고 커먼 소스랑 비슷한데 하나 더 커먼 소스에다가 디제너레이션이란 것을 추가한 구성, 한글로 축태입니다. 축태. 이러한 기본적인 증폭기 구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차동 증폭기, 그리고 이렇게 배운 증폭기를 기반으로 해서 OTA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거의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요. 사실은 주파수 응답이라는 챕터 혹은 주제는 여러 가지 수업에서 다루고 있죠. 뭐 제어공학에서도 다룰 것이고요. 공업수학에서도 다뤘을 것이고요. 여기서는 주파수 응답에 대한 거를 회로 설계를 주로 해서 회로 설계에 활용되는 주파수 응답 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럼 주파수 응답이 기본적으로 뭐냐? 밀러 이펙트가 뭐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 스테이지 증폭기의 어떤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라는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잡음, 전자회로랑 비교했을 때 가장 또 대표적인 차이 중에 하나 혹은 추가된 내용이 이 잡음인데요. 잡음은 신호의 반대이고요. 원하지 않는 모든 신호를 다 잡음이라고 총칭합니다. 그럼 이 잡음이 기본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베이직에 대해서 배우고 단일 스테이지 증폭기의 어떤 잡음 분석 기법, OTA에 대해서 잡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적인 노이즈 밴드위스가 뭐냐, 샘플링 회로에 관련돼서 노이즈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에 신호대 잡음비가 어떠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얼마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 OTA,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 전자회로에서는 연산 증폭기 혹은 영어로 Operational Amplifier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름이 좀 비슷하면서 틀리네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차이점은 여기는 트랜스컨덕턴스, 연산 증폭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볼티지 증폭기, 볼티지의 단위는 볼티지 증폭기는 입력도 볼티지, 출력도 볼티지, 트랜스컨덕턴스는 입력은 볼티지, 출력은
current, 즉 입출력의 어떤 특성이 틀린 회로를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다르게 부르고요. 입력은 둘 다 전압인데 출력을 우리가 전류로 증폭을 많이 시키고 싶으면 이를 OTA라고 부르고 전압 증폭을 잘하고 싶으면 이를 연산 증폭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일 스테이지 OTA는 안정한데요. 앞에 frequency response 외우는 안정도 내용인데 투 스테이지 증폭기부터는 안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이 두 개만 있으면 안정한데요. 사실은 두 개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안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주파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드백. 피드백 회로가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피드백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피드백 회로의 안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Return Ratio Analysis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텝 리스판스, 여러분들 입력을 스텝을 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를 우리가 스텝 리스판스로 부르는데 이 스텝 리스판스를 우리가 어,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로 커먼 모드 피드백. 커먼 모드 피드백은 완전 차동 증폭기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회로 구성인데요. OP앰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혹은 전자회로 생각을 해보면은 입력은 차동인데 출력은 단극성이었거든요. 여기서의 fully differential은 입력도 차동, 출력도 차동인 회로를 말하고 이러한 회로에 대해서는 커먼 모드를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추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이거를 약자로 CMFB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앞에서 봤었던 주요한 레퍼런스에 대해서 다시금 나와 있고요. 네. 오늘 어, 1차시 가장 처음의 수업 개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강의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